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길이라고 하고요. 다른 거 해먹을 게 없어서 18년 동안 이 집만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또 있겠죠.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입시에 지도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아, 로스쿨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이런 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 제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니까 우주 최고 맞죠? 그렇죠. 로스쿨 리트 시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LSAT는 미국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의 브랜드가 우주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 자, 그러면 명불허전이 되지 않게 왜 우주 최강이라고 자부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쏟아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아는 모든 것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잘 체크하셨다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전화로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면 또 바로바로 제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께는 살짝 죄송한데 오늘 오프라인에 합류하신 분들은 끝나고 선생님 밥을 사줍니다. 이게 우리 기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기학생들하고 식사 약속도 잡았었고 그 외에 그냥 오늘 오신 분들도 다 같이 가서 간단하게 끝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선생님께 직접 오면 제가 직접 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행 순서는 칠판에 잠깐 적혀 있습니다. 칠판 한번 접어주시고요. 먼저 학교 배치에 대한 전체 개괄을 한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가로스쿨에서 발표한 점수 또 작년에 표준 점수, 작년에 선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중심점을 어디에 갖고 어떤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로스쿨 입학 준비와 학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시립대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강길 스터디 출신이고요. 먼저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실까요? 네, 아니요. 거기서 그냥 일단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회 한주영 변호사고요. 저는 그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나와서 현대차를 다니다가 강길생계 2년 신세지고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해서 올해 초실업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잠깐 여러분들에게 입학 전까지 뭘 어떻게 준비할 건지와 또 로스쿨에서의 실제 학업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지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학업 계획이죠. 학업 계획 부분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쓰고 있죠. 1학년 때 뭐 어떻게 하고 2학년 때 어떻게 하고 3학년 때 어떻게 하고 그게 초창기 버전으로는 먹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쓰니까 변별력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 변호사가 오늘 실제 본인이 직접 공부했던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소서를 완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소서 작성 팁입니다. 모든 로스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서류 평가 점수가 높아졌는지를 추론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의 우리가 평생 앞으로 글로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직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쟁점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또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리트를 통해서 검증이 1차 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잘하는가, 이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좀 안타깝게도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3기, 4기, 5기 이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입시 비리였어요. 안타깝게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정량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재량을 다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재량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전형 요소가 뭘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서류평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점수가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학교들은 학점보다 더 반영 비율이 높지요. 그만큼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로스쿨에서 리트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한 무기가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얘기하는 면접이란 무엇인가,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아니고 자료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집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다운 받으셨죠? 근데 우리 다영 씨는 다운 안 받으셨죠? 혹시 핸드폰 있으신가요? 노트북은 없으시죠? 네, 우리 한 변호사께서 자료집 좀 저쪽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서로연에 들어가서 좌측 상단, 좌측 카테고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자, 없어도 됩니다. 자료집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또한 촬영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게 조치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집의 첫 장을 넘겨보면 작년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고, 이따가 제일 마지막 타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학교별 전형 분석과 예상 컷.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메가로스쿨에서 약 8점 정도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걸로 봐서. 저는 한 3점에서 많게는 5점 정도 높아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면 뭐 중간 지점으로 찾으면 뭐 4점에서 7점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리트에서 표준 점수 4점, 7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115점 이하 때는, 115점을 기준으로 이 이하 때는 이 4점에서 7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10점이나 115점이나 무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5점이 110점보다 더 부분적으로 메릿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실제 평가에 들어가면 이 점수와 이 점수는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남대하고 동아대가 117점대가 상위 50%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75%대가 보통 112점대였어요. 그러면 이 112점 아이와 117점 아이를 구분을 할 때, 자, 5점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맞죠. 5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이따 전형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영남대 전형이 서류 평가가 180점이에요. 180점. 180점. 리트가 몇 점이죠? 리트가 몇 점이었죠? 300점인가 그랬죠. 300점. 리트 실질 반영률 점수가 300점인데 서류 평가가 180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런데 이 5점이라는 이 갭 자체가 큰 작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점, 7점이 힘을 발휘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135점대예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서울권의 점수를 쓰려면 최소 132점이 돼야 됩니다. 최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30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인서울 기준. 그러니까 다시 인서울권하고 아까 동아대나 영남대하고 전형을 비교해 보면 인서울권은 인하대 아주도 뺍니다. 인서울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서류평가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려고 합니다. 리트, 학점, 서류평가. 이럴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점수대 4점과 7점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 왜 상승할까요? 우리 한변도 시립대 나왔습니다만은 왜 상승할까요? 등록금이 쌉니다. 그 이상 좋은 메리트 없잖아요. 여러분 외대 갈래요? 죄송합니다. 외대라고 해서 외대도 좋은 학교입니다. 외대 갈래요? 시립대 갈래요? 왜? 그렇죠. 싸니까. 시립대가 외대보다 법학에 대한 전통이라든지 이렇게 더 강하다?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고만고만하지요. 그러면 시립대가 136점이 안정권이라고 했는데 올해 138점 이상이 될 겁니다.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 전형 요소가 골고루 반영되는 곳에서는 이 1점, 2점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생님께 상담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보통 130점에서 110점 이 어간의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쓸 곳이 만만치 않거든.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표준 점수가 지금 분명히 올라갈 건 사실입니다. 올라갈 건데 지금 판단컨대 메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상위권의 표준 점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110점 아래쪽의 하위권은 큰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120점과 130점대 아이들 표준 점수 변화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아래쪽은 갭이 2.3점대에서 끝나게 될 거고 또 이 위쪽 140점 이상의 고득점 쪽으로 가면 거기도 2.3점에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로 집중될수록 그 갭들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극단으로 보면 7.8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극단은 꼭지점에 있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점, 6점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학교를 그러면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작년도 표준 점수 나왔고요. 여담으로 올해 리트를 문제를 살펴보면서 좀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변별력을 떨어지는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변별력이 떨어지다니요. 엄청 어려웠는데요. 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별력은 떨어지게 보여요. 자, 봅시다. 강원대부터 살펴봅니다. 강원대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강원대가 점수대가 오늘 여러분들 그 자료에서 살펴볼 핵심 요소들은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률하고 서류평가 점수와 작년도 합격 선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점수 이렇게 검토를 해 들어갈 겁니다. 자, 보면 작년도 보면 실질 부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 부여 점수가 나온 이유가 아래 보면 액면 점수가 있고 실질 부여 점수가 다른 이유는 뭐죠? 기본 점수가 있다 없다 그 차이죠. 기본 점수를 주냐 주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부여 점수 보면 법학적성 시험 기본 점수 40점이 있고 그래서 110점이고 학부 성적보다 서류가 더 높지요. 이런 것들 잘 챙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110점과 80점. 아셨죠? 이런 거에다가 승부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의 특성이 갈수록 예전에는 강원대 108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방공립대가 120점 이때 할 때도 108점밖에 안 됐는데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상승해 버렸어요. 강원대 점수가.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 120점이 안 되면 지원하기 어려워요. 지원 불가능. 그러면 지원 가능한 점수는 최소한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작년에 상위 50%가 123점이니까 올해 최소한 126점은 대학 강원대를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또 상승한 이유가 지역 인재 선발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것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강원대 같은 경우는 안정권은 126점 이상, 127점 정도가 안정권으로 보이고 지원 가능한 점수는 120점 이상, 121.2점도 지원은 가능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이겠죠. 그 부분은. 자, 다시 서류평가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서류평가가 몇 점이었죠? 실질 반영 점수가 80점이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 경험의 깊이와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뭐죠? 다양성이 뭐야? 좋아요.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한양대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대 보면 서울권에서 그나마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 건대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는 아주대 인하대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건대는. 그것은 이제 건대 내에서 좀 사건이 있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에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 선호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지원을 많이 안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뭐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은 다 또 없어지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다시 점수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대도 여러분들 실질 방영률 보면 서울권 학교들을 대표적인 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31, 34, 33. 그렇죠? 그러니까 리트 점수 1.2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점수로 보면 19개, 29개인데 올해는 지원 가능한 안정권으로 보면 31개, 32개가 돼야 건대가 안정권으로 보여요. 굉장히 높죠. 31개, 32개가 될 수가 없죠. 죄송해요. 21개, 31개,
22개, 32개 정도. 그 정도 돼야 22개, 32개는 되어야 건대를 쓸 수 있게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지원 가능한 점수는 거기서 1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개수 1개 차이면 표준 점수로 몇 점 차이 정도 나죠? 최저 4점, 최고 6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경북대 봅시다. 경북대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경북대는 지방 국립대죠. 아까 건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리고 4번 실질 반영 비율 보면 리트가 55점, 학사가 35점, 서류가 몇 점? 48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점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뭐 3.8 이런 학생들 또는 3.5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는. 자, 심지어는 우리 학생 중에 2.8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8도. 아마 그 녀석 이따가 1시경에 여기 도착할 겁니다. 물어보세요. 학점 얼마였어요? 그러고 놀려먹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8인가 2.9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로스쿨에 합격을 했죠. 어쨌든 지방 국립대는 학점이 최저 3.3, 일반적으로 3.78 정도면 핸디가 없습니다. 아셨죠? 서울권은 4.0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경북대를 보면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작년에 상위 50% 지점이 표준 점수 123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126점 정도면 또는 6.7점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여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자, 지원은 122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경북대. 넘어가고요. 경북대 아주 자소서 많이 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경희대 봅시다. 뭐 경희대나 유사합니다. 경희대 보면 리트 점수가 아주 높죠. 41.5%를 반영하고 있고 학부 성적이 10, 서류평가 그나마 조금 높은 20.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이런 데들은 시립대를 포함해서 아이고 머리 안 써도 좋은 애들 온다는 거야. 전형 요소를 막 복잡하게 해서 진짜 좋은 애들을 걸러볼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알아서 온다는 거야.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런 데는 뭐 중앙대도 포함되고 그런 학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리트 반영 비율이 리트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 거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뭐 이상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경희대가 조금 높아요. 경희대가 왜 높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희대가 인서울 미니 중에 약간 1점에서 2점 정도 높아요. 시립대와 비까비까예요, 요즘은. 비까비까가 뭔 말인지 알죠? 비까비까의 다른 말은 스피스피하다 이런 뜻이죠. 좋아요. 자, 올해는 137점 정도 되게 보이고 134점 정도, 5점 정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보여요. 자, 넘어가고요. 고대 봅시다. 고대 145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145점. 어쩌면 148점까지도 보여요. 올해 점수로 보면. 일단은 고대 연대는 이전부터 그랬어요. 최하가 140점 넘어가야 되고 최고는 145점. 일반적으로 145점은 다 넘어갈 걸로 보여요.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 서류평가에서 여러분들 별표 쳐놓을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법에 맞는 문장과 적절한 어휘.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서류평가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뭐 중학생 자소서 정도에나 나올 그런 문구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동안 그 수많은 자소서를 보면서 가장 아이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주술관계. 주술관계 놓쳐요. 주어는 A로 시작했는데 수어는 A가 없어. A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은 그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주의하시고요. 그 대목.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는 특히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학교는 뭐 전통적으로 왜 그런지는 알겠죠. 기본적으로 리트는 받쳐주고 있을 거고 애들이 140점 넘으면 140점이나 150점이나 155점이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쪽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네. 자, 책 한 권 받으시고요. 여기 앞자리 비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자, 책 받으시고요. 책. 네. 자,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고대까지 봤고요. 고대 개수로 얘기하면 작년에 21개, 32개였는데 올해 각각 최소 1개 내에서 2개까지 올라가겠죠, 올해. 그래서 올해는 23개, 3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거 생각하면 그 정도면 고대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대 다음에 동아대가 나오네요. 동아대 관심이 많죠. 우리 참 어쨌든 동아대 봅시다. 동아대 실질 반영률 보면 서류평가가 몇 점인가요? 80점. 법학이 몇 점인가요? 리트가 몇 점이죠? 100점. 어마어마한 점수죠. 실질 반영률 80%면. 그렇죠? 혹시 그 나중에 오신 분 자료 다운은 받으셨나요? 지금 그 자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 점수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아까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학교 재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겠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동아대 같은 경우가 80%인데, 뒤에 전형 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보면 서류평가 부분에 가보면 1번 항목에 직장 근무 등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가 40점입니다. 40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스터디원 중에 합격한 친구를 보면 118점대 아이가 120점대였구나. 한 친구가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붙었어. 극명하게 한 친구는 떨어지고 한 친구는 붙었거든요. 동아대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리트 점수가 좀 낮았던 아이가 더 법학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뛰어나다고 보였거든. 그런데 리트 점수가 헷갈린다. 그 합격한 아이는 개인 사업 경험이 약 4년, 5년 있었어요. 개인 사업 경험이. 그래서 그 사업 중심으로 전망을 내왔고 그 사업 중심에서 느낀 점들을 자소서에다가 명시를 했거든. 그래서 그 친구는 최초 합의됐어요. 이렇듯이 리트의 동아대는 이 사회활동에 대한 가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사회활동이 1년이 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1년. 선생님, 인턴도 사회활동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인턴을 1년씩 할 이유가 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대해서 잘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사회활동이 8개월밖에 없어요.
리트 준비하느라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회활동에다 쓰는 게 아니고 자소서에 녹였어야죠. 근데 동아대 자소서 양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저 동아대 간학원 쓸래요. 너 자소서 쓰기 싫어서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대. 천만의 말씀. 충남대 자소서 800자밖에 아니죠. 500자, 300자. 그것도 띄어쓰기 포함. 동아대 자소서 800자, 400자죠. 띄어쓰기 포함. 충남대 자소서는 원고지 양으로 4장밖에 아니야, 4장. 어서 오세요. 책 한 권 받으시고 이쪽에 자리해 주세요. 자, 원고지 분량 4장 분량이면 여러분들 뭐 금방 쓰죠. 응? 대한민국 만세에도 벌써 몇 글자 없어지잖아. 이렇듯이 그런 짧은 곳의 자소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 짧은데 요구하는 걸 다 녹여내야 돼. 심지어는 스님이 자소서 지도할 때 동아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냐면 제주대 버전 6,000자죠. 8,000자인가요? 6,000자죠. 6,000자. 일단 제주대 버전을 써. 6,000자를. 그것을 충남대 500자로 띄어쓰기 포함 500자로 압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론. 짧은 글일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면 분명히 그에 대한 보답이 온다는 겁니다. 절대 대충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아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위 50%를 보면 117.6이었고 상위 75%가 113.7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점 정도 또 75%면 115점 정도 이선이면 지원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로스쿨에서의 선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에서 기본적으로 선발을 할 때 자, 이것을 전체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이죠. 자, 어떤 로스쿨이든 우선 선발이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아주 뛰어난 애들, 뭐 리트 고득점이기도 하고, 뭐 학점 뭐 4.49, 4.5 만점에 막 이런 아이들, 리트 점수 괜찮고, 그래서 상위 20%, 적게는 15% 정도는 그냥 합격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선발 제도가 전부 다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이 우선 선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내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발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있겠어요? 그냥 탈락인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15에서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원광대에서 등록한 학생들의 리트 점수를 세세하게 공개를 했었죠, 작년에.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50점부터 몇 점까지 몇 명 등록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100점 미만의 학생들도 원서를 낸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내면에서 평가를 할 때 아웃된다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대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무한 경쟁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무한 경쟁입니다. 이 무한 경쟁을 다시 아까 서울공하고 서류평가가 높은 대학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 서류평가가 높은 데는 이 무한 경쟁의 폭이 더 넓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서울권 대학은 이 폭이 더 좁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10점대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싸울 수 있어요.
긍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여담으로 잠깐 우리 아이 중에 리트 최저점이 합격한 최저점이 몇 점이냐면 88점이었어요. 88점. 놀랍죠? 실제 88점이었어요. 92점이 그 다음 등수야. 88, 92. 당연히 최초합은 안 됐습니다. 둘 다 추합이었고. 지금은 그런 점수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저점으로 봤을 때, 이따 원강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최저점으로 봤을 때 그 최저점이 아무리 낮게 봐도 108점 또는 110점 정도를 최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같은 경우에 상위 50%가 75%가 113점이니까 사회 경력이 있고 내가 싸워볼 수 있다면 112점 정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보여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지방 국립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스펙이. 부산 쪽이 전남이나 이쪽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충의 점수를 얘기하면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이쪽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부산대가 그거보다 조금 높고, 아셨죠? 부산대가 조금 높고, 그리고 강원, 제주는 그 밑으로 조금 떨어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대 라인은 어디까지 서울권하고 맞춰볼 수 있냐면 인하대, 아주대 점수하고 맞춰볼 수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부산대, 아주대, 부산대, 인하대 이런 초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알겠죠?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초이스를 한다는 것은. 둘 다 위험 부담이 똑같다는 거죠. 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 점수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부산대가 다른 국립대보다 학점 반영 비율이 또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시죠? 학점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부산대. 그래서 선발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부산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로 공개를 해서 그 환산 점수에 따른 합격 조합을 표로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계산하는데 머리 아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엑셀로 하면 되잖아요. 엑셀 하기가 어렵다니까. 자, 그래서 이 조합에서 여러분들 합격자 평균 기준 조합을 보면 추론 29개와 언어 19개인 그 만나는 지점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그래서 경북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129점, 130점 이때가 안정대로 보이고 125점 정도면 지원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 자기소개서 높지요, 서강대. 그래서 보면 인원수가 적은 데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인원수가 적은 대학은 서류평가 비율이 조금 높아요. 아까 건대도 그랬지만. 자, 그 대목 확인하시고. 자, 자기소개서 20%. 실질 반영률도 꽤 높죠. 그래서 서강대와 중앙대가 다른 인서울권 대학보다 점수가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리트 점수가 왜 떨어질까? 우리 채연이. 왜 떨어질까? 우리 다영 씨, 왜 떨어질까? 그렇지. 다른 부가적인 다른 요소들로 점수가 더 보태지니까 그 점수가 떨어지겠지, 리트 점수는. 그래서 야, 리트, 야, 중앙대 얼마 안 되네. 응? 120 몇 점밖에 안 되네. 에이, 써야지.
분명히 떨어집니다. 분명히. 이 대목에서 잠깐 여러분들 합격 지원 시스템 자주 이용하시죠? 오늘은 이렇게도 넣어보고 내일은 이렇게도 넣어보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에라이 모르겠다 서울대 한번 써보고 내일은 제주대도 써보고 아마 25개 로스쿨 다 해보지 않습니까? 다 해보시고 계신 분. 자, 다 해보세요. 25개 로스쿨 다 해보세요. 서울대도 해보고. 응? 그 말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가지고 노시라는 거야. 그걸 참조하지 말고. 제가 익히 얘기하는 바인데, 많은 학생들이 그 지원 시스템의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예측 시스템의 맹점이 뭐죠? 우리 나중에 온 학생. 혹시 메가로스쿨 관계자는 아니시죠? 네. 맹점이 뭔가요? 응? 아니요. 그것도 데이터의 신빙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데이터의 신빙성은 어떻게 캐치하면 되냐면 나중에 점수 나오면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데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거짓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데스크가 존재를 하면 아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수능하고 다르잖아요. 수능에서는 예측 시스템 그것이 작동을 하죠. 왜? 수능 점수 외에 다른 요소는 별로 안 보거든. 이미 정량적인 요소만 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나와. 그런데 리트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랑 상담을 했는데 작년에 상위 30% 내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원서를 썼대. 근데 1단계를 통과 못 하셨대. 자, 만약 그것이 참조가 되려면 내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충분히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걔 참조하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전형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모르는데 그 정량적인 요소, 리트 점수만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고생하는 건 맞아요. 학원가에서도 고생하죠. 그거 뭐 열심히 그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 자체가 리트의 최종 학교를 결정하는데 참조 요소도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반대로만 쓰면 아마 합격할 것 같아. 응? 내가 130%야. 30등이 밀려. 그럴 때 쓰세요, 오히려. 그러면 합격할 거야. 왜? 앞에 20명이 안 쓸 거잖아. 그럴 거 아니야. 안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선택이 2개잖아요. 선택이 2개야. 그러면 거기 합격 지원 시스템도 딱 2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합격 지원 시스템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항상. 그럼 그대로 해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서강대 그래서 서류평가 점수가 높고 또 서강대에 보면 서류평가에서 서류평가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은 직장인들이 많이 응시를 해요. 그래서 직장인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는 입장인데 선호한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직장인들이 많이 응시를 하니까 그만큼 또 많이 합격하게 되는 거겠죠. 비율상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에 대한 서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좀 더 올라가니까 리트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32, 3점이면 합격할 것 같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33점 정도 보입니다. 자, 서울대 봅시다. 서울대 간단히 설명할게요. 캠퍼스도 크고 여기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가 아니고 서울대는 굉장히 특이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55점이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교하고 타교에 대한 편애라고 할까요?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심해. 진짜 그렇습니다. 자교생들, 우리 스터디에서 서울대 합격생들 보면 자교생들은 3.78이어도 합격한 예가 있어요. 거의 다 합격했어. 3.78 가지고. 타교생은 4.2가 넘어가지 않으면 1단계 탈락이에요. 솔직히 너무한다고 봐. 진짜예요. 4.2 넘어가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1단계를 못 넘어가요. 넘어간 예도 있겠죠. 뭐 리트가 아주 초상급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울대 아이 중에 130점 아이가 서울대 1차를 통과한 예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예죠. 잠깐 소개를 하면, 그 친구는 이화여자대학교 특별 전형이 아니고 이화여자대학교 우선 선발에 해당되는 점수였기 때문에 합격할 거라고 봤어요. 학점도 4.2고 서울대 1단계는 넘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학점으로는, 리트 점수로는 턱도 없죠. 그래서 서울대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이미 이대는 확정해놓고 나서 다른 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대면 만족한대. 야, 이대면 만족하면 힘 그만 쓰고 여기서 수도하자. 이제 놀자. 그래도 서울대 한번 써보고 싶대. 야, 서울대 너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선생님, 그래도 일말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싸우자. 어떻게 싸울까? 그래가지고 자소서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자소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때가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가 한창이었던 때였어. 아직 판결도 안 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한 달 동안 가습기 살균제 가상 판결문을 썼습니다. 자소서에. 그런데 그 판결문 내용이 후에 3년, 4년 후에 거의 그대로 나왔어, 판결이. 그러니까 그런 판결문을 읽었던 평가자들은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최종 합은 안 됐죠.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만큼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는 타교생은 4.2가 안 되면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서울대 자소서 같은 경우에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소서에 FM이라고 딱 생각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FM. FM이라는 것은 어떤 로스쿨이든 필요한 요소들이 서울대에서 제시한 세부 항목대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거 잘 챙겨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올해도 155점 이상은 되게 보이고요.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벌써 1시간이 됐네. 자, 서울시립대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서울시립대. 자, 자기소개서와 서류 점수가 나름 높습니다. 서울시립대. 28.57.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도 137, 8은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133 정도 돼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입니다. 넘어가고요. 성균관대 138점 넘어가야 됩니다. 안정권으로 가려면 141점까지 돼야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 점수가 굉장히 상승했죠. 초창기에는 성균관대 130점 이상이었으면 일반적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성균관대도 특이한 점이 서울대, 연고대와 유사하게 서류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성균관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리트 고득점자에 대한 가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산해 줍니다 그랬는데 뭐 대부분이 950 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 조항은 없어졌지만 실제 리트 만점자나 985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가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성균관대 로스쿨 1기부터 3기까지 로스쿨 반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138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141점 정도, 2점 정도 여기가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주대 봅니다. 아주대는 선생님 나이 때문에 걱정해요. 이런 분들 아주대 쓰지 마세요. 아주대 참 나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 그대로 많은 사람을 우대해 줘야지. 많이 보면서 많은 사람을 홀대하면 말이 이상하지. 많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경력을 많이 본다 이래야지. 좀 제 말도 이상합니다만은 33세 이상이 되면 아주대 쓰시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아주대 뭐 유사합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 같은 점수대가 인하대 정도인데 아주대는 조금 더 특이한 게 그냥 인하대는 서류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아주대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경희대나 이런 학교랑 똑같은 게 이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울권 못 쓰는 애들 밀려 내려온다는 거야. 자, 올해는 128점 이상은 돼야 되게 보이고 안정권은 130점 정도가 안정권으로 보이고 124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입니다. 자, 연세대도 서류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리트가 100점이고 학부 성적이 100인데 서류가 60입니다. 학부 성적 굉장히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고대하고 아까 차이점 보이시죠?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학점이 높은 사람은 연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를 두 개를 직접 비교했을 때 연대가 정량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대가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주대하고 인하대를 보면 아주대가 그러면 정량입니까? 정성입니까? 정량이겠죠. 인하대는 정성에 가깝고요. 그래서 연대도 144.5점까지 돼야 안정권으로 보이고요. 지원 가능은 138점부터 지원은 가능하게 보입니다. 영남대 보시죠. 자, 영남대 같은 경우에 리트가 300점인데 서류평가가 180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25개 로스쿨 중에 최고. 서류평가 점수의 반영이. 뭐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 성적은 2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3.5만 넘어가도 큰 핸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 학점은 낮지만 리트를 좀 보고 내가 서류평가에서 충분히 무언가를 어필할 수 있다 싶으면 영남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2점, 113점 이 학생들은 영남대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까 동아대는 사회활동에 대한 점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 나이 20 이제 5인데 무슨 사회활동이 있겠어요. 안 그럽니까? 사회활동이 있는 게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듯이 사회활동 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같은 점수대로 우리가 전투를 한다면 영남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동아대를 버리시고. 자, 그래서 112.3점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격권은 120점, 121점 정도로 합격권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자, 서류평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광대학교도 그러니까 영남 원광 동아가 115
5점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사실 선택의 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세 개 학교 외에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동아는 그런 부분 아까. 그러면 원광은 또 다른 부분이 법학정성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세 개 학교 모두 법학정성을 많이 보긴 하는데 원광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어떤 법무사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 리트 시험을 봤는데 리트 점수가 안 좋대. 그런데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법무사들이 최초 합이 2명인가 3명을 했대. 그래서 원광대가 법무사에 대한 평이 좋아질 거래. 그거에 맞을 수 있죠. 그렇다고 리트 점수를 낮게 주냐고. 그래서 너는 리트 점수가 몇 점인데? 그랬더니 아직 안 맞춰봤대. 그거 맞춰보고 다시 얘기해. 그래서 원광대 작년 상위 75%를 보면 108점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8점이 리트 점수가 108점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분명히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자격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법무사나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108점 보고 나 법학 정성이 있으니까 원광대 쓸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셨죠? 그런데 또 하나, 실제 108점이라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원광대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 점수가 108점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원광대 쓰셔야죠. 원광대를 쓰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류평가에다가 자소서에다가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까 서울대 이대 얘기를 예를 들었듯이 이 자소서를 보고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소서에서. 내가 자격증도 없어. 근데 법학 소양은 좀 있어. 그리고 리트 점수는 108점이야. 다른 대학 쓸 수가 없어요. 영남, 동아 1단계 탈락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1단계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소서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가보셔야 되고, 면접도 점수가 몇 점 나와야 되나요? 최상위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추합을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120점인데 법학 소양이 없습니다. 원광대 쓰시면 안 됩니다. 120점인데 원광대, 115점밖에 안 되는데 120점 정도면 안정권 아닙니까? 원광대 법학 정성 없으면 안 뽑아줍니다. 1단계도 떨어집니다. 아닌 예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118점, 7점 이런 아이들이 법학 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원광대 1단계 탈락한 예가 허다합니다. 원광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여러분들도 카드라 통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네. 그래서 원광대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역대 계속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학 정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원광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화여대 그나마 우리 여학생들만 뽑기 때문에 인서울권 점수에서 132점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134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그 정도면 합격권에 있다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학점은 4.1 이 정도인데 4.0 갖고 명함 내밀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너무 요즘 학점이 높아. 그러기도 하는 것이 또 코로나 학점이라는 게 있었다며요, 여러분들. 그때 막 점수 많이 줬나요? 그랬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한테 물어봤어. 99.8이야, 백분위가. 수석이죠? 아니래.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화여자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4.0을 넘어갑니다. 4.0도 아니야. 4.1, 4.2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리트가 138이고요. 학점이 3.8, 3.9인데요.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대 쓰는 거. 차라리 어디를 써야 됩니까? 시립대 쓰셔야죠. 시립대. 자, 그래서 올해 안정권은 134에서 5 정도로 보이고 학점이 4.12가 된다면 132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보죠. 서류평가 점수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적도 많이 봅니다. 인하대학교가. 자, 특이한 겁니다. 서류평가를 많이 보는데 성적도 그만큼 봐. 성적이 110점이고 서류평가가 150점. 자, 인하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인하대학교를 쓰시려면. 자, 이따 자소서 얘기할 때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서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하대는 올해는 129점대 정도가 안정권으로 보여요. 작년에 126점이었고, 129점, 130점대가 안정대로 보이고, 124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인하대학교. 그래서 인하와 아주의 차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성적인 요소를 좀 더 평가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인하대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전남대학교. 제가 우리 스터디에서 항상 자랑하는 것이 바로 또 전남대학교를 예를 많이 듭니다. 최근 4, 5년 동안 전남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가면 강길 스터디 기수가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전남대학교 합격하잖아요. 작년 합격생 딱 전화해서 이번에 누구누구 간다. 밥 한번 사줘라. 그러면 바로 이행입니다. 그러면 또 뭘 요구해야 돼요? 족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행입니다. 다 그렇게 선배들한테 물려받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른 여타의 대학보다 더 뛰어나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124점대면 합격할 걸로 보여요. 조금 더 올린다 해도 126점 정도, 이 정도면 전남대학교 안정권으로 보이고 120점대 초반도 전투해볼 만합니다. 지원해볼 만해요. 전남대학교 전통적으로 자소서 아주 많이 봅니다. 자소서에서 여러분의 법적 문제의식이 정확히 드러나야 돼요. 자, 면접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해 가장 시사적인 이슈 중에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게 나옵니다. 올해 전남대학교 나올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우리 민경 씨, 선생님이 작년에 이 문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나온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약이 뭐였죠? 세장가 가는 게 공약이에요. 이 문제가 등장을 안 하면 저는 세장가를 갑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장가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올해는 가고 싶어요. 올해 전남대학교 나올 문제, 사법 입원제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무슨 문제 나온다고요? 사법 입원제. 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122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선생님 혹시 제가 118인데 저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과 전남대학교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그 대신 자소서를 아주 잘 써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전북대. 전북대도 전남대와 약간 유사한 성향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전북대는 리트 점수가 전남대보다 훨씬 많이 반영합니다. 리트가.
그래서 리트 점수는 높고 다른 부분이 조금 낮다면 전북대를 정량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전북대 토론 면접으로 바뀌고 나서 다들 고생이죠. 전북대 면접은 선생님들이 평가자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생님도 답답하겠죠.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죠. 바로 그런 게 우리의 강점일 수 있어요. 그 토론을 내가 주도해 버리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작년에 우리 전북대 합격생 저희 스터디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평가하는데 리트 점수가 배다. 그래서 전북대도 120한 5점, 6점 정도면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120한 2, 3점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보이고요. 자, 제주대학교 보죠. 제주대학교 제주도만 생각하면 자소서가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무슨 장단점을 천자식이라고 쓰라고 하는지. 여러분 장단점 천자 쓰실 수 있는 분 지금부터 1시간 내로 장단점 천자 써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뿌링클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소서가 길어요, 길어. 그 대신 열심히 써야 되고. 그리고 제주대 면접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면접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심지어는 제주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치킨 게임도 나왔어요. 치킨 게임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뿌링클을 쏘겠다는 거고. 자, 작년에 합격 점수도 낮지 않습니다. 제주대가. 보통 리트 표준 점수로 하면 일반적으로 한 118 정도에서 형성되는 걸로 보여요. 점수는 낮아요. 118에서. 올해는 한 120점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116.7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110한 6점 정도. 115점까지 좋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115점. 학점이 좀 높다는 가정하에. 제주대 평균 학점이 96이에요. 96. 놀랍죠? 96이면 4.0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4.1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점은 높은데 리트가 조금 낮다 그러면 제주대를 써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자, 제주대의 특징은 유일하게 서류평가가 2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25개 로스쿨 중에 유일하게 서류평가가 2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를 어떻게 뽑겠다는 거죠? 정량으로 탁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대 같은 경우는 작년 합격권에 있는 점수와 나의 점수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리트 점수 4점 정도를 업을 했을 때 내가 1단계를 넘어갈 건지 못 갈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점수가 낮으니까 뭐가 높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다. 그래서 리트가 25점인데 서류평가가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인서울 미니 학교보다 리트가 낮겠죠, 당연히.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쓰셔야 돼요. 항상 중앙대 같은 경우에가 이런 것들을 잘못 보고 아이들이 썼다가 카오스가 된다고. 선생님, 130, 한 3점 되는데 중앙대 합격할 것 같은데요? 고민해라, 이거. 너 서류평가 점수.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 리트가 126점 다 합격했다는데요? 자, 그런 카더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가 큰 낭패를 보죠. 자,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서울권의 학교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평가에서 리트 점수가 낮게 형성은 됐지만 내가 서류평가 점수가 아주 높다는 가정하에서 선택하면 안 되고
서류평가 점수가 중간 정도다,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리트 점수가 134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곧 쉬는 시간입니다. 충남대, 아주 그냥 리트로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충남대. 127점. 충남대가 이 리트 점수 높게 반영을 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변호사 시험도 변호사 시험이지만은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충남대가 검사도 많이 배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트 반영 비율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트 점수가 아주 높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트 점수가 126.7점. 아까 전남대보다 더 높잖아요. 경북대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리트 점수가 좀 높고 학점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학점도 높죠. 충남대는 학점도 높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충남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충남대 아까 자소서 얘기했죠. 500자, 300자 안에 띄어쓰기 포함. 자, 놀라운 자소서입니다. 자, 충북대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충북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그 친구가 122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역인지 선발로 추합으로 합격을 했는데, 리트 점수가 128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충북대가.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북대가 법학적인 전통의 레벨상으로 보면 충북대가 충남대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리트 점수가 충남보다 더 높아. 전남보다도 떨어지는데 전남보다 더 높아. 이런 현상이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저는 아니다 쪽에다가 한 표를 걸고 싶어요. 작년에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올해 작년 패턴대로 간다면 올해 충북대가 130점은 돼야 합격을 할 거거든요. 안정권이. 그런데 아마 127 이 정도만 돼도, 올해 점수 정도만 돼도 안정권이라고 보여요. 그게 기존의 패턴이었거든. 아까 건대가 확 떨어졌다 다시 원상회복된 걸 보셨다고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상승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보여요. 자, 리트 반영 비율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하나 추론해 보겠는데 학점이나 이런 것은 학부 성적도 사실은 점수차가 몇 점? 4점 차이밖에 안 나. 만점하고 96점하고 100점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학부 성적 떨어지는데 리트는 그나마 점수가 높은 이런 아이들이 몰리면서 그 리트 평균만을 놓고 봤을 때 리트 점수가 상승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 해도 130점이 안정권이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외대 봅시다. 외대 반영 비율, 아까 어느 학교하고 유사하냐면 시립대하고 유사해요. 서류평가 많이 봅니다, 외대도.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서류평가를 많이 본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외대 합격생들을 보면 많이 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우리 경험상. 그냥 이 정도면 외대 써. 그러면 지금까지 다 합격했거든. 변수가 없었어. 그냥 정량적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자소서 뭐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고. 그러면 합격할 거야. 그러면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뭔 변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류평가를 많이 본다고는 해놨는데 변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시립대하고 조금 다른 현상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류평가 많이 본다고 자기들이 공고해놨으니까 자소서 준비 잘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봅시다. 한양대가 성균관대보다 리트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얘기를 하면 성균관대가 더 뛰어나니까 그럽니까? 성균관대 가면 저희가 성균관대 아이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친하고 우리 스터디 출신 성대 합격생들이 몰라 카운트 해볼 때까지가 50명이 넘어갔거든. 근데 어쨌든 성대하고는 뭐 긴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제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야. 자, 성대 같은 경우가 그러면 한양대보다 더 높다? 성대에서는 그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기들이 넘버 4라고 얘기를 해요. 한양대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고 서로 넘버 4라고 싸우고 있어. 근데 리트 점수로는 성균관대가 넘버 4가 맞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제가 봐서는 한양대, 성균관대 전부 유사하게 점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양대 왜 그런가 추론을 해보면 그게 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3년 전부터 한양대가 1단계에서 2배수만 뽑겠다고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이 추위를 탄 거야, 추위를. 이 정도 점수를 넣어가지고 1단계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한양대도 성균관대하고 유사한 점수대로 보되 올해 138 정도 또는 140점대까지 안정권으로 보이고 최소한 136점은 넘어가야 한양대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25개 학교별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쉬지는 말고요.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 7분 정도만 쉬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2교시 또 스피드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